자, 일단 이 사례분 같은 경우에 수도권에 거주를 하고 계신데 아직은 직장인으로 생활을 하고 계신데 지금 보유하신 아파트 남양주 소재 아파트 현재 거주를 하고 계시면서 중간에 상가주택하고 소형 상가를 추가로 운영을 하고 계신 분인데 이분의 지금 현재 이 고민은 자산관리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거냐 아니면 좀 더 변화를 줄 거냐, 거기에 지금 아무래도 아직은 은퇴는 안 하시지만 이 자녀 쪽으로도 이 증여에 따른 이런 자산 설계가 과연 이게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라는 점을 고민하고 계신 분인데 실제 지금 국내 기준으로 전 세계 기준이 아니라 국내 기준으로 보더라도요, 이 부동산에 대한 자산 변화가 이 과거 대비 상당히 지금 많이 변동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과연 우리가 주택은 분명히 내가 살기 위한 거주용이 맞는데 최근에 이제 거주용 주택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맞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대부분 투자용 쪽으로 턴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거기에 상업용 쪽 그리고 토지 쪽 최근 이 정부에서 공공주택으로 인해서 LH가 토지 특히나 이 투기에 대한 비리 부분으로 상당히 지금 이 부분을 좀 부정적으로 좀 끌어가고 있는 과정이긴 합니다만, 결론적으로 거주 쪽보다는 이제는 투자 쪽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산 규모별로도 보더라도 금액대가 크면 클수록 상업용 쪽으로 이 규모가 좀 더 커지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좀 얘기를 드리고요. 현재는 이제 수익형 부동산 쪽에 투자 전략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과연 향후에 이 부동산을 그냥 단순한 이 시세 차익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임대 수익으로 갈 것이냐에 따른 이 두 가지 측면을 꼭 염두에 두시는데, 최근은 이제 임대 수익 쪽으로도 많이 턴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시세 차익과 임대 수익 부분의 두 가지를 운영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자산, 특히 부동산 자산이 규모가 좀 커지다 보니까 과연 이게 부모 세대에서 보유하고 있다가 그대로 최근에 세금 정책이 많이 바뀌면서 세금이 많이 좀 과다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보통 이제 증여로 컨셉으로 지금 자산을 좀 분산하는 측면으로 지금 턴을 하고 있다는 게 현재 시기적인 특징이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 물론 부모 세대가 사망을 하시면 상속으로 넘어갑니다만, 상속 이전에 이미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자산을 약간 양도를 통해, 그러니까 결국은 증여를 통해서 하는데, 이 부분이 아시겠지만 이게 세금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1억 원 이하 증여를 하더라도 벌써 10%, 최소 지금 10억 원대에서 30억 원대 정도 한다 그래도 40%의 증여세율을 내야 되는데, 요즘 한 요 정도 금액대면 조그만 꼬마 빌딩 정도가 한 30억 원대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런 거 증여할 때 40%를 증여세를 내야 되는 부분이라 세금이 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증여할 때 과연 내가 이렇게 공제되는 부분들을 좀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 현재 기준으로는 배우자한테 6억 원 정도 공제가 되니까 가능하시면 좀 규모가 있는 부동산일 경우에는 아버님이나 어머님 두 분이 계실 때 단독으로 혼자 보유하지 마시고 가능하시면 공동으로 소유를 하라라고 해서 배우자 증여까지도 검토를 하라는 거고, 더 금액이 크고 또 자녀한테 얘기를 할 때에는 직계종속, 이게 바로 자녀거든요. 자녀한테 할 경우에는 금액대 공제는 작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종부세라든가 또 양도소득세에 상당한 또 세금 할인이 또 적용되기 때문에 증여 쪽에 대한 검토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게 조금 변칙적인 증여들이 지금 국세청에서 많이 잡고 있는데, 실제 한번 그 사례를 한번 몇 가지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지금 현재 이 A씨라고 하는 부분의 자녀, 이 따님한테 송파구나 강남구의 고가 아파트를 매입하고 임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증여하는 금액은 부모가 준 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돈을 주면 이게 다 증여가 되거든요. 자, 실제 근데 이런 부분을 취득자금을 주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가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안 했고, 취득자금뿐만 아니라 이 임차되는 결과적으로 전세자금 같은 것도 이 뭐 따님이나 자녀한테 하더라도 이게 또 증여가 됩니다. 물론 차용증서라든가 서로 간에 이 자금에 대한 이 빌려주고 뭐 빌렸다라는 이 증서들만 확인하면 또 그런 문제들 해결되는데, 자, 그런 부분이 아닌 경우에 이런 부분, 그래서 이게 국세청에서 딱 확인해 보니까 실제 증여세 신고 안 하고 증여가 된 케이스. 그래서 이분 실제 이게 한 뭐 몇천만 원 정도를 추징당한 케이스가 있었고요.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도 자, 실제 이 케이스는 자, 아버지로부터 해서 이 자녀, 이 특히나 아들 둘한테 부동산 취득, 아파트 취득을 통해 했는데, 자, 여기에 이 아버지의 동생, 그러니까 작은아버지가 되겠죠. 작은아버지의 가족을 동원해서 이 부분을 좀 돈을 빌려준 식으로 만들어서 한 케이스가 이게 좀 들통이 난 케이스인데, 자,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도 몇억 원이, 이게 이제 고가 아파트이기 때문에 몇억 원이 추징을 당했다라는 사례. 자, 세 번째 케이스는, 자, 이게 해당되는 이 아버지가, 자,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규모가 큰 거는 이게 공동으로 소유를 하는 게 목적이 되면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이 있다는데, 자, 이분 케이스는 공동 소유는 잘 하셨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취득자금은 은행권에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이자 지급에 대한 부분은 아버지가 이자 지급을 대신 납부를 해줬어요. 그러면 이자 지급도 증여세가 되거든요. 증여 걸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이분이 좀 간과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증여 신고를 안 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결국은 좀 뭐 탈루가 돼서 몇억 원 지금 뭐 한 추정이 좀 된 케이스고, 자, 마지막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제 상업용 건물에 자녀 이름으로 이렇게 이 뭐 아들들 둘한테 공동 취득을 해 준 케이스인데, 자, 결과적으로 담보대출, 그러니까 자금을 대출해 주다 보니까 은행권에 결국은 직접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갖고 있는 부동산의 담보대출을 통해서 해주는데 결국은 이거는 아버지 거가 되거든요, 소유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증여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또 탈루한 케이스. 자, 제가 그러면 왜 이런 증여에 대한 탈루 케이스를 국세청에서 아예 이런 변칙 증여 사례를 왜 이렇게 제시를 했을까요? 자, 실제 우리 여러분들도 증여하는 케이스에서는 가능하면 이 법을 어기고 가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증여를 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가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자산관리 측면에서 증여 얘기를 제가 왜 꺼내드리냐면, 자, 정부 규제가 일단 다주택자 규제, 그리고 세금, 거기에다가 현재 지역 규제. 자, 그러면 가장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과연 세금이 좀 될 거다라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부 규제에 좀 틈새가 되는 부분은 최근 이제 계속 얘기하는 공동소유 쪽으로 얘기를 좀 드리는 건데, 이 부분으로 지금 가다 보면 세금은 분명히 되는데 이게 이제 증여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가능하면 적게 내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걸 강조드리는 거고, 자, 결론적으로 세금 감면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1주택 같은 경우에는 1주택으로만 하셔도 1주택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1주택으로만 돌려도 문제가 없는데 과연 1주택 하나 가지고 돌릴 수 있느냐? 어렵습니다. 그래서 1주택, 주택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보통 상업용 쪽으로 자산을 분산을 시키고 있는 게 최근 동향이라는 적을 드리는 거고요. 자, 현금 흐름 쪽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는 가능하면 자산이라는 것이 먼 미래를 보면 시세 차익을 보고 가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플러스에 현재 지금도 우리 자녀분이 이런 공동 소유로 들어가게 되면 최근 대출에 대한 규제가 뭐냐면 자금, 특히 월 수입에 따라서 자금의 대출 제한을 하는 이런 조건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임대 수익이라고 하는 현금 흐름을 좀 더 맞춰준다 그러면 충분히 이런 부분에 이 구조를 좀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자녀한테 현금 흐름 만드는 부동산 쪽으로 운영하라는 걸 좀 제안을 드리니까, 그러면서 자선 증여를 변칙적인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증여를 통한다 그러면 훌륭한 자산
뭐 이동이나 또 투자 솔루션이 된다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